저는 이 시점만 되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고사로 고생하신 여러분. 저는 1966년도 모 지방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인류대학교를 떨어진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붙었더라면 오늘의 이 영광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수능고사에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나오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상해 놓으십시오. 지상의 멸망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초법칙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상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수능고사에서 우울해진 여러분들 앞에 험난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오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설기를 가지고, 세 가지 길을 가지고 오기와 끈기 그리고 설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기가 꼴찔찔하도 여기에 무슨 경락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수소음 심경락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이 선천적으로 짧으면서 안으로 휘었다. 이제는 서양에서도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극천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수소음 심경락은 우리들의 하트, 우리들의 사랑, 러브, 28일 주기로, 원래는 23일 주기에 우리들의 바이오 리듬 중에 23일 주기에 우리들의 신체 리듬 있죠. 피지컬 리듬. 발음이. 이모셔널 리듬. 그 다음에 33일 주기로 인텔렉츄얼 리듬. 지성 리듬, 감성 리듬, 신체 리듬. 이 세 가지를 곱해보니까 묘하게도 음력으로는 딱 60년에 해당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5천년 전에 미리 알았을까요? 서양에서는 불과 이것을 개발한 지가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감성 리듬의 왕이 흘러가는 바로 심장 경락은 바로 손바닥을 지나서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장은 군주지관이라 이 심장은 군주지관이라고 그랬어요. 온몸의 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뒤집으면 이게 1등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밑거름이 되며 옆에서 설사 부모 형제가 아무리 인류대학교를 다니고 조금 낮잡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우물을 파십시오. 저는요 66년도 졸업맞고 두 번째 S대학교를 떨어졌을 때에 그때 경희대학교 한의예과라고 해서 6년제로 생긴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그때에 입학원서를 쓰러 경희대학교 의예과를 가려고 제가 입학원서를 쓰고 여기 이렇게 쪼개다 거기다가 의예과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썼어요. 빡빡하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한자를 쓰지만요. 옛날에는 한나라 한자 썼습니다. 옛날에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우리 한의사 할 때 이 한국 한자를 쓰는 걸로 바꿨습니다만은 한의예과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가씨 이 한의예과가 한국에 한 개밖에 없는 겁니까? 그 나를 묘한 눈초리를 쳐다봐요.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한의학과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의학도 몰라요. 아니 보니까 지방에서는 꽤나 인류고등학교라고 댕기는 모양인데 그게 한의사가 되는 과입니까? 염소똥같이 생긴 환약 사람이 저도 이미지가 이렇게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여기 들어가서 비교 당하느니 여러분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맞고 자존심들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그죠? 비교당하는 슬픔처럼 더러운 거 없습니다. 인마 너는 인류대학교 들어가갖고도 맨날 술만 처먹고 당구만 치고 하루에 용돈이 3만 원이 뭐냐 인마 3만 원. 옆에 좀 봐라 인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인마 어머니 빨리
빨간 내복까지 사다 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 나도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아르바이트 하고 댕겼어. 그렇게 부모 신세 지내면 땅을 파봐라 100원 한 장 있나 그러죠? 땅을 파봐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왜 비교하고 그래? 비교 안 하게 생겼어. 옆집 애들을 봐.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만은 날 때 워싱턴 대통령 했다? 아버지 열받죠? 아버지는 비교당한 거 싫으면서 왜 애들을 비교해요? 나는 나예요. 왜? 나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교하는 데서 오는 사랑의 상처. 특히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당한 분들. 나는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리라고 그 사람이 이미 준비를 다 한 이별 같은 데서 받는 상처가 암의 원인의 제1이래요. 저도 그렇게 한 가정을 망하게 한 원흉입니다. 그러니 과보가 좋았겠어요, 제가? 인과는 철저하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실패한 여러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나이의 오기, 그리고 우리들의 한국 여성들의 끈기, 그리고 우리 남녀가 앞에서 슬기로 한 우물을 파고 남들이 오늘 그늘 속에 있는 과라 하더라도 비록 대학교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학력지상주의에 끄달리지 말고 여러분 저는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석사, 박사 안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강좌 연락 오기 전에 모 대학교에서 한국에서 꽤나 그래도 한의과 대학 가면 센 데 아닙니까? 저한테 교수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옛날에 시간 강사 한 1983년도에 한 번 했는데 아이고 나 다시는 시간 강사 아이고 교수 자리도 싫다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학점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 안모 교수라고 내 1년 후배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사과하네. 미안해요. 내가 못 가서. 그런데 그때 3박 4일을 고민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정말로 제 마음에 맞는 소리를 했거든요. 선배님 학점 관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학점 관리 안 하고 강의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은 명예입니까? 대학 교수라는 자리가. 그런데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의과 대학교 언더그라운드 강사입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 소위 제약 그리고 항상 비주류 속에서 제가 언젠가는 모 대학교의 한의과 대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한의과 학생들이 초청하는 곳이라면 뭐 돈 싸들고라도 가니까.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6년을 공부한 친구가 학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비토를 했어요. 저도 그런 서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살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용서하겠네 다. 기가 막힌 세월이 있습니다. 우기와 끈기와 슬기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늘을 가는 여러분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의과 댕기면서 그 많은 밤을 소름 속에서 지냈던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힘에 입어서 허준 드라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뜨고 있지만은 과연 한의학이 한의과 대학에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대학교가 정말로 쓰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 강사라니 한의과 학생들을 제가 한 3,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켜낸 장본인입니다. 대학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강사가 가지고는 그 불명예스러운 소리, 기인, 괴짜, 사이코, 총수. 언젠가 친구네 집에 빈대 붙을 때는 생선하고 식객은 사흘만 되면 썩는다더니 긴 바바리 코트 1년 선배한테 몰래 훔쳐 입은 거에다가 꺼먹고무신에다가 머리는 장발로 기르고 그 호두 소리 드르륵 하고 다닐 때 그 집에서
제가 가는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얼마나 끼쳤겠어요. 저놈이 오면 또 밤새도록 술 먹고 외박하려니 해가지고 동가식 서가숙, 소위 시쳇말로 빈대 붙었던 생활. 제가 1973년도 졸업맞고 84년도 한의과 대학생들 데리고 최초의 제1차 사암도인 침술원리를 강의할 때까지 그 11년 동안의 방황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의과 대학교 떴어요. 380점, 400점대 되는 그 교만으로 버틴다면 허준의 신화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 망신살 뻗치는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언젠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그 후배 보고 앞으로 6개월 후쯤 되면 이런 거를 내가 천하에다 파살하리라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산속에 있는데 후배 한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하고도 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우리들의 강론, 총론 이거에 이해화도 됩니다. 지금 모 시에 있는 K 한의대에 인턴으로 현재 있는 친구입니다. 환자의 이름은 히포크라테스 선수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의과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에 2시간, 1시간밖에 못 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손이 굽어서 왔어요. 불과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 잡지사 기자가 다시 한번 취재를 왔는데 그 잡지사 기자가 그 학생의 손 굽은 걸 촬영을 했습니다. 모 잡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들춰보면 4월달인가 3월달에 있습니다. 실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침을 놔도 안 나세요. 선생님이 가르친 사암침 갖고도 안 났네요. 야, 내가 언제 사암침이 다 나는다고 그랬냐? 사암침이 3%밖에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한 3% 올려놨지 내가 30%를 더 고치면 이건 뭐 신이게? 사암침으로 조금 원리침을 개발했으니까 여러분 침에도 3가지 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침이라고 합니다. 아시침. 한문으로 아예 생각나는 김에 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편집하려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아시침. 2번째는 채침. 3번째는 원리침이 있습니다. 원리침. 아니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주물러 여기다 피를 빼준다? 그런 걸 아시침이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넘어졌어요. 피가 나요. 호호호호 불어준다. 누구는 못해요. 그건 강아지도 합니다. 제가 산속에 살 적에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는 걸 한번 봤어요. 이야, 뱀도 지혜롭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나 비둘기같이 온순하라. 왜 뱀이 지혜의 상징인지 우리들의 수고름 심포경에 해당하는 가운데 손가락은 자축인묘 진사오밀 때 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야, 뱀도요 기가 막히게 잘 싸워요. 고양이도 턱 건드려 턱 걸었다.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하다 물렸는가 봐요. 썰는 말이 그러더니 거기를 막 핥더라고요. 고양이도 합니다. 고양이도. 이거는 진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상병은 하치하고 하병은 상치한다. 이 정도는 되죠. 여러분. 허준 선생님께서 어느 날 임신했다가 아기가 안 나올 적에 가가지고 무엇을 삶아 먹였다고요? 1번 석회석 같은 걸 삶아 먹였다. 2번 이끼 낀 자갈도를 삶아 먹였다. 뭐를 삶아 먹였다고요? 이끼 낀 자갈도를 삶아 먹였다는 우화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난산인데 자갈도를 찾으러 댕기라는 얘기하면 뭔가 미끌미끌한 걸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수원의 무랑저수지에 오금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일 적에 허준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또 할머니가 막 뛰어와요. 그냥 막 무슨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황해의 무법자 말 달리고 오는 거 이상한 뭔지를 막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사부님, 허준 사부님, 아무래도 이 끼낀 자갈도를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금아, 내가 너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암기는 죄악이라고 그랬잖아. 보고서 좀 얘기를 해, 보고서. 그 후에 그모는 여전히 오늘도 탁구코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볼이 날라오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오든지 그렇게 때릴 준비를 한대요. 변화가 없다 이거죠. 참 이 머리가 이게 존재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오거든 물어라.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또 난산인가. 그러니까 허전 선생님이 예? 자세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여차지차는 자기 조차 앞차치나 이차 듣기. 선생님 이거 이끼낀 자갈돌 탄태석 이끼 태자 여울 탄자 이끼낀 여울에 있는 이끼낀 자갈돌이면 될 것 같습니까? 너는 암기로구나. 이 바보야 빙신아. 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 관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야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강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주역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수한 입담, 때로는 방송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와이담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음양관을 익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준 선생님이 그냥 빨리 갑시다. 큰일 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떠물고 뛰었죠.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냥 그러잖아요. 옆에 남자는 잘못해서 다시는 내가 안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을 받아들이게 봐라. 문고리 잡고 애기 날라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남녀 유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슈퍼스타 허준 선생님은 그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꽉 쳐넣는 거예요. 어휴, 저는 보다 그런 꼴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구토를 하더니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머리채를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아기가 나와? 놀래가지고 아니 사부님 낚싯대 옆에서 사부님 이 기긴 자갈돌술 내놓은 저고 그 머리채를 잡아넣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상병하치 하병상치가 있습니다. 아기가 안 나오는 건 병이죠. 근데 왜 입을 뚫어줬을까요? 왜 구토를 시켜줬을까요? 왜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의사 가방 안에는 닭털이 들었을까요? 닭털. 1번 닭고기 먹고 남아서 2번 난산의 여자를 구토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압이 부족할 때는 자세도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누워서 여러분들 대변 안 나올 때 누워서 한번 누워봐. 힘이 들어요. 요새 왜 대변 얘기만 나면 이렇게 전문가. 아니 우리 저 서양식으로는 이 좌식별로 앉아서 요새 가보면 한식 좌식 구분돼 있죠. 예. 정말로 좋을 때는 쭈그리고 앉을 때 힘을 납니다. 그렇죠. 우리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태권도 기마 자세도요. 아무 때나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앉을 수 있게 항상 이 중용의 자세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자세에 대해서 요새 모든 방송들이 난립니다. 지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언제 그렇게 우리가 다 째고 나왔느냐. 그렇죠. 제왕절개란 말이 시자가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요? 그 옛날에 로마의 황제 시저 케사르라고 읽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을 누가 시험할 때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돌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돌려라. 교활한 외도들이 물을 적에 그렇게 대답했던 장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 배를 갈고 나와서 제왕이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단순한 데에서 아주 쉬운 데에서 오늘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고 너무 먼 데서 찾습니다. 자, 이 구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기를 낳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벼운 구토를 시킴으로써 만성 변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60억 시청자 여러분, 만성 변비로 고생하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들의 동의보감에는 우공산이라는 기가 막힌 처방이 있습니다. 우나라의 임금과 같은 공덕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운임금이 있었습니다. 윤임금이 있었습니다. 순임금이 있었습니다. 운임금은 뭘 잘 다스렸죠? 물을 잘 다스렸습니다. 물을. 그래서 홍수를 막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대륙에 안에 있는 물을 바다로 끌어내는 사업을 했던 위대하신 황제였습니다. 삼황 5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공적인 일을 사랑했는지 자기 다리에 털이 날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3번씩 그냥 지나쳤어요. 공사를 분명히 가리고 사사로이 행동을 하지 않았던 아주 표상적인 임금님이었는데 운나라의 임금님, 그러니까 운임금과 같은 공덕이 있는 거니까 인체에서도 물을 잘 다스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약을 조금 먹고 닭털로 목젖을 간지럽게 해서 구토를 시켜라. 그 이치는 뭐와 같으냐? 제가 이제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피페트가 이렇게 유리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좀 단순하게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이 강좌를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지당리에 있는 폐교된 복성국민학교에서 제가 폐교된 데를 임대해가지고 한때 봉사활동도 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 양의사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런 강의를 들어다니라고 얘기하지 말으십시오. 잘못하면 저는요 왕따 당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의학과 양의학이 제3의 의학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게도 분석했지만 단순하게도 좀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물이 있습니다. 자, 비페드를 한 거면 여기까지 물이 꽉 차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가장 간단한 위치에서 변비, 애기 낳는 것도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혔을 적에 여기를 꽉, 이게 여기가 이제 물이 있을 적에 여기를 꽉 막아주면 바깥으로 꺼내도 이 물이 여기를 꽉 폐쇄했다면요. 여기가 있는 물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이걸 나가게 하려면 어디를 뚫어주면 돼요? 여기를 착 좀 이렇게 줄어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니까 이것도 나가는 거죠. 하병은 상치한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백회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위에서 보면 돼지를 앞에서 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돼지 아닙니까? 전면도. 그렇죠? 예, 사람을 위에서 보면요. 좀 뚱뚱한 사람을 좀 코믹하게 보면 머리. 그렇죠? 그렇죠? 몸통. 그렇죠? 발. 그렇죠? 코.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거보면 이 중앙쯤에서 폭 들어간 자리를 백회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살상투가 여기에 돋아났다는 상징은, 예수님은 후광이 있다는 상징은, 범부들은 아래로 아기를 낳지만 성인들은 도를 깨져서 이곳으로 영적인 태아가 태어난대요. 태을 금화종지라고 하는 여동빈 조사가 쓴 책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아래에서 쏟던 물이 전부 영적으로 성화가 돼서 영적인 태아가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경험해본 바가 없습니다. 말만 전달하는 강사일 뿐입니다. 여기에 백회혈을 갖다가 그러면 1번 변비 환자는 여기를 출혈을 시켜준다. 아니면 뜸을 떠준다. 자, 변비 환자는 1번 출혈을 시켜줘야 될까요? 2번 뜸을 떠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뜸요. 절대 넘어갈 뻔했어요 지금요. 자, 변비 환자는 사람을 자 관으로 봅시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변비 환자는 이게 대변이 꽉 차서 안 나오는 사람이죠. 이거를 뿅 열어줘야 될까요? 이거를 막아줘야 될까요? 짖어야 될까요? 출혈을 시켜줘야 될까요? 근데 뜸이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이요. 병원에서 하혈을 심하게 한대요. 그래서 설사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잘 아는 선생님에게 여쭤봤더니 야,
여기 뜸을 떠라, 뜸을 떠. 아유, 선생님, 어떻게 가서 뜸을 떠요? 병원에 가면 그런 것도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아, 그래? 그러면 말이야, 아쉬운 대로 말이야, 드라이기기를 사고 여기를 뜨겁게 하라고 그래. 원래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응급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를 뜨겁게 지지면 되잖아요, 드라이기계도. 드라이기계도 오래 지지면 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혈을 예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좀 진리를 찾아볼까요? 그걸 역으로 활용하면 아침마다 역이 출연하는 거 이거 아마추어로서 힘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소금물로 구토요법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래가 뚫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은 심오하나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꾸 열이 오르는 사람들, 자꾸 화기가 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엉뚱하게 열은 여기서 오르지만 한 번요, 이 열을 아래로 내리게 해서 발바닥을 한번 잘 또 지압해 보세요. 옛날서부터 발바닥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발바닥이 여기쯤 되면요, 이게 용기 용자에 물숫자가 붙어가지고 용천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족소음 신경락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갖다가 지압을 해주거나, 장가간 날 첫날 밤에 여기를 패주는 아주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질투가 나가지고 너무 패가지고 죽는 일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금해버렸지만, 여기를 패주면 바로 족소음 신경이 강화가 됩니다. 이 신은 바로 감성 리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해구 신 하면 바로 뭡니까? 첫날 밤에 무기는 남성의 뭡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용천열도 바로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락학이라고 합니다. 사암침법에서는 원리침입니다. 외워서 놓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사암침으로도 K대의 인턴으로 있는 이렇게 된 손이 굽은 친구가 안 낫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해도. 그 친구는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 대구에 봉사활동을 지원을 한번 갔더니 굽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도우러 잠깐 얼굴을 비춰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굽어 있었대요. 병원에서도 차차 낫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너 이렇게 하고 대위로 갈래? 박사가 될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쫄병으로 갈래?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쫄병으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때는 이게. 그래서 너는 우선 힘든 것 같으니까 일단 병원을 잠깐 좀 휴직계를 내거라. 세상에 우리 한의대 병원에서 휴직계를 내는데 서울의 유명한 양희병원에 진단서를 갖다 받아오라고 그랬대요.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걸 요골이라고 하거든요. 요골신경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사색이 돼서 왔어요. 제가 산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 보고 휴직을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큰 병원에서 그러니 우린들 무슨 힘이 있냐. 그분들이 어른이 알아서 잘해주실까. 그냥 병원 다니라 그러더래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화를 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자식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일단은 좀 쉬게 해야지.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일단 병에 걸렸으면 일단 탈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제가 강제로 화를 냈어요. 있는 욕 없는 욕. 제가 욕 잘합니다. 아주 그냥. 나 입이 아파요. 막 입이 써요. 막.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말랐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공부 시간입니다. 임상 시간입니다. 그러고 굉장히 깊이도 들어갑니다. 의외로. 마르고도 열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뱃살만 했는데 눈을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거의 기승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휴직계를 내라고 그래서 휴직계를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암침 안 썼습니다. 1번 고춧가루와 고량주를 제가 약으로 썼을까요? 2번 백포도주, 신포도주, 뭐 특정한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는 백포도주와
꿀 내지는 물엿을 약간 따끈하게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2번. 우와. 본과 3학년으로 저는 승급시켜주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말랐다는 얘기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고춧가루하고 고량주는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원래 술은 잘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포도주를 제가 따끈하게 물엿하고 데워서 꿀이 금방은 없으니까 달고 시게 먹어라. 그리고 일단 병원으로부터 탈출해서 쉬어라. 그러고 이 친구가 가끔 삼침을 치료했지만 탁구를 치러 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탁구를 치러 다녀서 재미로 처음에는 한 10초도 못 들어요. 근데 재미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 대학교 부속병원에 잘 근무하고 있으시겠지? 자네, 어? 그러고 처음에 잘 나선 것 같고도 조금 더 쉬려고 약간 이렇게 한 80% 반은 불구자처럼 들어간 거, 그거 이제 내가 전 국민 앞에 파산한다? 그때 일부러 조금 안 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갔어요. 좀 더 쉬려고. 지금 멀쩡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의지가 아주 강해서 제가 치료해드렸는데, 보십시오. 제가 사암침을 치료했습니까? 요 간단한 음량에 맞는 것으로서 치료해줬습니다. 우리는 음량관이 없어요. 음량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보라 색깔이 좋아. 나는 이상하게 빨간 색깔이 좋아. 파란 색깔이 좋아. 색깔에도 편견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는 오행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목은 시동에 해당하고, 화는 속도에 해당하고, 토는 운전에 해당하고, 금은 브레이크에 해당하고, 수는 오일 저장 능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색깔에 해당한다고요? 요거는 푸른 색깔에 해당하고, 요건 빨간 색깔에 해당하고, 요건 노란 색깔에 해당하고, 요건 흰 색깔에 해당한다. 병원이 온통 흰색이다.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해당되는 차가운 색깔이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독이 되겠습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간 색깔이 나는 좋아. 이런 식으로 나는 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수 최아무개 가수께서는 일찍이 별로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색깔이 나는 좋아.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이 나는 좋아. 파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볼까요? 한번 이 영적인 노래. 나는 좋아. 빨간 색깔이 있기에 이 세상 모두가 이 이 세상 모두가 한 색깔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일변도라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된다. 맵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달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쓰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시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사람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것을 우리는 대기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좌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서 벌써 11번째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우리들의 명분을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강좌는 첫째, 우리들의 암기와 지식으로 물들어진 약은 약, 독이면 독, 저런 직업은 나쁜 거야, 천한 여자야, 이건 귀한 거야. 그런 분리의식, 절대주의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절대주의로부터 해방. 절대주의로부터 해방. 상대주의 학습. 상대주의 학습. 음양관의 터득. 음양관의 터득. 공존 감각의 개발. 공존 감각의 개발. 직관 명상의 수행. 직관 명상의 수행.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심칠정지 붙지 마라. 7가지 정에 뜨고 가라앉은 점을 관찰하라 하는 사암침법의 첫째 명분은 뭐냐?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말이에요. 7가지 정, 희로애락, 애호욕은 거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은 사단눈을 이기하여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흔하게 마음을 품는 것은 어진 마음의 시초에 병을 고치는 것이다. 건강한 마음이다. 수호지심은 자기의 의롭지 못한 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지다느라 의로운 마음의 시초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지다녀라. 우리 예의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양, 시비를 분명하게 하라. 시비지심은 지지다녀라. 이태계 선생님의 건강한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심론적인 처방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침대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놓아버리고 꿈없는 잠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내 꿈도 꾸지 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우리 생각 없는 한 생각 이전에 중용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좌를 이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